안녕하세요. 비저모염 예방 서포터즈 쿨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저모염 예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비저모염이란 광범위한 배출 경로를 통해 쓰레기가 빗물에 씻겨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발생하는 오염을 말합니다. 전모염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전모염은 전모염에 비해 배출 경로도 광범위하고 발생량도 예측이 어려워 오염물질 수집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전모염은 빗물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빗물 관리 미흡 사례로는 첫째, 빗물 바지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침수와 둘째, 아스팔트의 불투수 작용으로 인한 물고임 현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빗물 바지가 여러 쓰레기들로 막히게 되면 3분의 2만 막혀도 침수 면적은 3배, 높이는 2배, 속도도 2배나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팔트는 불투수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도시는 농촌에 비해 아스팔트 포장 지역이 더 많아 잦은 침수 피해가 일어난다는 통계적 결과도 있죠.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전모염 예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산책 시 배변 봉투를 준비합니다. 반려동물과의 산책 도중에 발생하는 배설물도 비전모염원에 해당됩니다. 산책 시에는 꼭 배변 봉투를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 적당량의 비료를 사용합니다. 비가 올 때 비료 또는 농약을 과하게 살포하면 비전모염원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플로깅 또는 쓰레기 줍기가 있습니다.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하며 비가 오면 물에 쓸려 하천으로 유입되어 비전모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세탁기는 뒷베란다에 설치해주세요. 세탁기를 우수관이 있는 앞베란다에 설치하면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세탁기를 설치할 때는 우수관이 있는 뒷베란다에 설치해주세요. 다섯 번째, 세차는 세차장에서 해주세요. 세차 과정에서 배출되는 타이어의 고무 입자, 기름, 중금속 등 여러가지 오염물질들이 우수관에 유입되면 비전모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세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세차를 하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비전모염 저감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전모염 저감시설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인 비전모염원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비전모염 저감시설에서는 LID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LID 기법 또는 저영양 개발 기법이란 물순환 체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빗물 침투 또는 저류를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둔 기법을 말합니다. 자연 상태의 물순환 체계와 유사하도록 빗물을 직접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 여과, 저류하도록 하여 기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전모염 저감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3가지 정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빗물저금통이 있는데요. 빗물저금통이란 지붕 옥상 등에 내린 비를 관을 통해 한 곳에 모아 물이 필요한 곳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전모염 저감시설입니다. 빗물저금통 안에 빗물을 가두어 빗물의 흐름을 줄여서 그만큼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빗물저금통에 모인 물은 조경,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수블럭이 있습니다. 투수블럭은 일반 보도블럭과 달리 블록 표면 전체에서 물을 투과시켜서 빗물을 토양으로 흡수될 수 있게 합니다. 강우 시 비가 표면을 흐르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블럭 아래층으로 물을 머금어 도시 열섬 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무여과 상자가 있습니다. 나무여과 상자란 가로수 등 나무가 뿌리내린 땅에 콘크리트 상자를 설치하여 상자 안의 토양층을 통해 비전모염을 저감하는 시설입니다. 식생 토양층의 여과 기작을 사용해 강우의 오염물질을 흡착 여과하고 지속적인 강우는 별도의 집수구를 통해 배출시키는 비전모염 저감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빗물관리 우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서울의 빗물의 달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카센터를 운영하는 황윤길씨는 3년간 방치되어 있던 정화조의 환풍구를 지붕 처마의 빗물을 받아 쓰는 데 활용했습니다. 황씨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설치비 보조금 등으로 추가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해 지금은 총 6톤의 빗물 이용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에서 사무실과 고시원을 운영하며 건물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가꾸는 홍윤표씨는 수도요금이 늘 걱정이었는데요. 고심 끝에 서울시의 설치비 지원을 받아 수돗물 저장용 지하저수조를 빗물 이용시설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약 200제곱미터 넓이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빗물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전에 비해 수도 요금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네요. 화초 가꾸기와 채소 재배를 좋아하는 김남수 씨는 수돗물을 화초해주는 게 아까워 빗물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물질을 걸러내는 지붕의 거름망 설치 개발, 빗물 탱크의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위계 장치 고안, 오염된 빗물과 불순물을 거르는 장치 개량 등 스스로 설비를 연구,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빗물 이용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빗물 이용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비전 모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쿨린 유튜브와 쿨린 인스타그램으로 놀러오세요.